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양국 정상이 서로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는데요. 삐걱대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에 진정한 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 파리에서 1차 대전 정전 100주년 기념식을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걸 기해서 이제 주최국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럽 자체 군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런 구상을 처음 내놨고 여기 대해서 독일, 이런 영국 등도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예. 또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어제 유럽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그 구상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마크롱 얘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지만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유럽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제 트럼프를 자극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 방위력을 갖춰야 된다. 아주 강하게 거듭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마크롱의 발언에 아주 모욕적이다 이렇게 좀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냈다면서요. 트윗으로 잇따라서 또 반격을 날렸습니다. 아주 모욕적이다. 그러면서 유럽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체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나토에 내는 방위 분담금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나토 집계를 보면은 29개국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한 70%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내는데 미국은 지금 방위비 분담률이 GDP의 한 3.6%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유럽국들은 1.5%가 안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 최소한 2%는 되라고 이제 높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유럽국들이 조금 이제 우리 어렵다 하는 식으로 발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위비 부담으로 맞섰는데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렇다면 방위비를 미국의 무기를 사는 데가 아니라 유럽의 무기를 사는데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네.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좀 한 발 더 앞서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CNN이라고 해결을 했는데요. 예.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을 늘리라는 점은 이해를 한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은 미국 무기를 살 필요가 없고 유럽도 무기가 많다. 유럽 무기를 사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자주적인 방위가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심기를 더 건드렸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인 주권 배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는 다르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 또 이렇게 빗대어서 그렇죠. 친 거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트윗을 날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예. 나는 외교하고 사람들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 트윗으로 그런 안 한다. 예. 아주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욕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네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유럽연합의 갈등이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진행 중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해왔잖아요. 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는데 관세가 세금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예. 25%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차의 관세 실태를 조사를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을 했고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통상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걸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 예. 이제 과연 관세를 보복을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미국 고위 관리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일본도 지금 어제 펜스 부통령이 갔는데 북핵 문제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가장 미국이 지금 압박하는 거는 관세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난 3월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자동차 관세 문제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특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한국을 예외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답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한테도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관세 부과 부분은 좀 앞으로 또 지켜볼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정세를 좀 더 짚어보면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좀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였는데 이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항하고 그다음에 유럽 내에 지금 포퓰리즘 예. 우파 정권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걸 이제 메르켈하고 마크롱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견디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선 끝으로 안 하겠다. 2021년 9월이면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마크롱 대통령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지금 CNN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메르켈리즘 퇴조, 아, 반면에 그 트럼피즘 부상. 예. 이 와중에 마크로니즘이 얼마나 버틸까. 근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프랑스 국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지지율이 30% 그 원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제 또 트윗할 때 마크롱이 지지율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다. 아, 이런 또 아주 또 삐집고 들어가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미국과 EU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독일의 고민도 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내부에서 이제 유럽에만 의존할 수 없다. 뭐 저머니 퍼스트 전략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 독일은 유로 국가 가운데 경제가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렇죠. 제일 강국이죠. 예. 근데 이제 자기들도 솔직히 좀 버거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멘스라고 독일의 그 본사를 둔 그 다국적 기업인데 예. 거기 CEO 얘기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은 그 우리도 그 저머니 퍼스트 그런 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독일 정부도 이걸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확실하게 이해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외신들은 아메리카 언론 고립됐다고 이렇게 비아냥을 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 그 독일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그러면서 그 물론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플랜 B 대안으로 프랑스하고 독일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자국 퍼스트를 외쳐서 국제 정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크롱 어깨가 갈수록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정세를 살펴봤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